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오늘도 역행자, 오늘은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개념인 것 같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이제, 공부를 잘한 아이와 못하는 아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는 데에도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에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또한 이것도 본성에 휘둘리면서 운명의 흐름대로 사는 결과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역행자의 지식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 바로 메타인지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메타인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키워드이기는 한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결론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메타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저자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는 좀 묘한 능력이고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개발하려면 자의식 해체, 유전자 오작동을 피하기,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 그리고 분석력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대요. 사실은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가 역행자 7단계에서 다 나왔던 키워드들이거든요. 일단 자의식 해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 그리고 옳은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 모두가 이 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의식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내린 그런 어떤 판단,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린 그런 판단,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리는 그런 결정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의식 해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PCM 듣기 전에는 항상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 명확하지 않고 항상 뭔가 아리송하고 판단을 했을 경우 굉장히 틀린 판단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굉장히 두렵고 쉬운 선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책도 많이 봤었는데 해결이 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는데
그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메타인지가 기능이 올라가려면 실행을 통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PCM도 들으면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안다고 했던 것들을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서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1%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또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의식 해체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또 사업을 또 했었어도 많이 망하는 이유, 모든 것이 이제 자아의식 해체가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는 또 한 챕터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실행력에도 레벨이 있대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가려운 부분을 또 이렇게 살짝 긁어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유난히 이제 강한 실행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은 이제 제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뭐든 바로 실행해 버린대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좀 다른데 실행력을 레벨 1부터 천천히 높여야 한대요. 유전자와 본능 때문에 인간은 익숙치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 실행력이라는 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할 때의 그런 실행력을 말하는데요. 내가 정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첫 발을 딛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콜드콜 하고 미팅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콜드콜에 관해서 굉장히 강의도 많이 들었고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하시는 피독도 많이 듣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알고 그 두 가지만 콜드콜하고 유튜브 두 가지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아이스강 대표님의 말도 저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1대1 피드백 받을 때 좀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루틴 만들기,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요것들을 그래도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것들이 모두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안 해봤던 거를 실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스강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라고 했던 그 말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한 개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멈춰있는 건 아니고, 멈춰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유튜브 찍고, 책 읽고, PCM 듣고, 보스도 듣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 출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제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굉장히 와닿았고 또 여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실행력을 강조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데 그래도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